자. 아니 이게 정적분만 하면 이게 계산이 많아서 힘들어. 힘내. 알겠지? 눈빛 마음에 든다 얘들아. 고3 같다 좀. 그것이 고3. 저 고3 때 맨날 쌤 MBTI 뭔지 아니? 지금 MBTI? 자 맞춰보자. 이제 맞출 때가 됐다. 자 한 명씩 가겠습니다. 자 민채야 첫 번째 거 뭘 거 같니? 근데 진짜 놀랍게도 쌤 I랑 E 반반이다? 진짜. 아니 진짜로? 근데 일단 E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E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고서는 이 직업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왜냐면 강사라는 직업이 E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게 얘들아 봐봐. 애들이 학원 올 때 빵긋하면서 올까 학원 올 때 다 이러면서 올까? 너네 올 때 거울 한 번씩 보고 가. 애들이 학원 올 때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러고 오거든요? 이러고 와서 이제 수업 들을 때 이러면 이제 둘 중 하나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이러고 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맨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고 그 다음 거 뭘까? N? 오 맞아요. N이에요. 전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사랑이 사라지 그게 아니라 뭐 약간 그런 생각 많이. 그 다음 뭘까? 세 번째? 당연히 뭘까? 잠깐만 자 여기서 좀 갈리네요. 저 새끼 T 같다 손? 저 새끼 F 같다 손? 저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손? 자 예리야 질러봐 그냥 T, F? T? 시우리 한 질러볼래? T? 오 얘들아 근데 쌤은 너무 당연히 쌤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얘들아 쌤 F예요. 오케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게 제일 세. 저게 제일 세. 왜 저 빠겐이 얘들아? 마지막 거 볼까? 맞아 마지막 거 제일이다. 이랬는데 저 고3 때 약간 그런 뭐 검사 비슷한 거 했는데 그 수험생 할 때는 뭐 나왔는지 알아? ISTJ 나왔다? 대박이지. 왜냐면 그때 그냥 기분이 항상 별로 안 좋았어. 저 되게 우울하고 약간 그냥 아씨 하고 이제 누구든 건드리면 다 부셔버렸거든요. 보통 이제 전 효자라서 이제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냈어요.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알겠지? 근데 고3 때는 좀 투덜거렸대. 이때 아니면 이길 수 있을 때가 없어요. 뭔 소리지? 네. 지금은 뭘 해도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얘기한 게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고3 되면 특히 학교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애들이 거슬리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반배정 나왔니 너네? 아직 안 나왔냐? 나왔지. 근데 얘들아 뭐 반배정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앉아서 공부만 할 건데 반이 중요할까? 오 슬픈 이야기. 근데 가면 이제 또 애들이 거슬리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랑 싸우면 안 돼. 왜냐면 그럼 또 크게 싸우고 막 손절하고 그러면 약간 감정 소모가 심하잖아. 싸울 거면 엄마랑 싸워야 돼요. 왜? 엄마는 날 버릴 수 있을까? 친구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당연히 진짜 가서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까?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마. 알겠죠? 그런 게 아니라 친구는 언제든 날 버릴 수 있지만 엄마는 날 못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면 그럽시다. 알겠죠? 장난이에요 얘들아. 소중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저를 되게 불효자로 아는 사람인데 저는 엄마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려요. 근데 아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전 진짜 사랑한다 그래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 안 해요 근데. 아빠는 완전 쌉티라서 그런 거 하면 싫어해.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 되게 잘해. 고3 때는 좀 난 잘했다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 그렇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필수에서 7번을 봐야 되는 거죠. 필수에 7번. 준비 완료? Yes. Yes. Are you ready? Yes. Yes. 필수에 7번. Oh shit. 넓이 구해봐. 오케이.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게 맞다? Draw. 그리자가 맞다. Oh. Fuck you. I don't want to draw. 그리기 싫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일단 곡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접선이 있다 그러죠. 그럼 접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접선은 1, 1, 얼마냐? 2-1을 지나고 기울기는 얘 미분하고 1 넣으면 기울기는 그냥 이스포넨셜이겠죠, 그쵸?
이런 거니까 접선은 y는 2x로 시작을 할 거고 1 넣었을 때 이스퍼넨셜 빼기 1이 나와야 될 테니까 뭐 이 정도로 접선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닐까? 그러면 얘들아 얘랑 y축 다른 말로 x는 0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그러면요 뭐 당연히 그려도 돼요. 그려도 되는데 그냥 함수 두 개고 둘러싸인 넓이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얘랑 빼서 적분하면 된다. 안 그려도 두 함수니까. 그리고 얘랑 얘 교점은 뭐 당연히 여기겠죠, 그쵸? 얘랑 얘 교점은 그러면 얘가 적분과 그냥 0부터 1까지 잡아. 그리고 그냥 써. 거기서 요거 빼. 이거 적분하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조작만 해주면 이게 넓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 당연히 그리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스퍼넨셜 x는 마이너스 2x 정도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이거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고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1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0 넣어주면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0 넣으면.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이스퍼넨셜 빼기 1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한 2.7 정도라 그랬죠? 그럼 얘가 한 1.3 정도 되니까 전체는 양수다. 그래서 이거 답은 그냥 2분의 이스퍼넨셜 빼기 1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여기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이렇게 좀 해결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다 그죠? 재밌어? 럭키 피키 이게 아까 거랑 똑같다 그지?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너네한테 홈워크로 토스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필수예제 8번 갑시다. 얘는 이제 좀 할 얘기가 다시 생긴다. 수트랑 똑같아요. 필수예제 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얘들아 우리 역함수라는 거는 원래 함수랑 누구랑 누구 역할이 바뀌는 거야? x와 y 역할이 바뀐다. 근데 얘들아 x랑 y가 바뀐다는 것이 그냥 y는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의미한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역함수라는 건 x랑 y 역할이 바뀌는 거고 x랑 y가 바뀐다는 게 y는 x 대칭한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면 좀 잘 풀릴 건데 필수예제 8번의 괄호 1번부터 봅시다. 여기 뭐라 써져 있냐면 fx가 루트 5x 빼기 6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 뭐 대충 그리면 여기 안에 0대는 이제 5분의 6,0 지나면서 뭐 이런 무리함수로 생기겠죠, fx가. 아무나 대충 그릴게요. 좀만 예쁘게 그릴게. 그러니까 뭐 루트 함수가 잘 생길 텐데 얘랑 무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게 우리 목표래. 근데 얘들아 역함수라는 거는 결국 뭐에 대해 대칭인 함수야? 원래 함수에서? y는 x에 대해 대칭인 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얘들아 이건 뭘 하자는 거냐면 y는 x로 대칭을 시켜보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말고. 그럼 뭐 이렇게 무리함수가 생긴다 치면 y는 x가 이렇게 교점이 생기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역함수라는 거는 이걸로 접은 거 약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제 요 흰 색깔 접고 여기 접고 여기 접고 이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을까 역함수가. y는 x에 대한 대칭함수니까. 그럼 둘러싸인 넓이는 뭐 여기 구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연우가 여기는 그냥 여기 반쪽 구해서 몇 배 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2배 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러면 얘들아 굳이 역함수 이거 x, y 바꿔서 복잡하게 구하지 말고 그냥 이 흰색깔 함수가 루트 5x 빼기 6이잖아요? 이 흰색 함수랑 y는 x 사이의 넓이 구해서 2배 치자. 여기. 그럼 교점 찾아야겠네요. 여기 교점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여기 교점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5x 빼기 6이랑 x 같아질 때 풀면 되니까 이거랑 x 같아질 때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라 쓸 수 있고 그럼 이거 2,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3이겠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이 넓이 구해서 2배 칠 거니까 2배에 2부터 3까지 루트 함수에서 y는 x 뺀 거. 루트 5x 빼기 6이란 이 함수에서 y는 x 함수를 뺀 걸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오키도키 토키. 그럼 이제 이런 거 적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이거 적분할 때는 뭐 이제 얘는 쉽고 얘들 결국 얘 적분 어떻게 하냐가 좀 고민이겠네요, 그쵸? 내가 이거 적분하는 것만 따로 떼서 써줄게. 2부터 3까지 루트 5x 빼기 6을 적분할 거야. 가장 원칙적으로는 치원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x 빼기 6을 t 정도로 치원해서 치석하면 돼요. 근데 고수 버전도 한번 해볼게요. 고수 버전. 선생님 이거 어차피 루트 x라는 함수에다가 5x 빼기 6이란 몇 차식이 합성된 구조입니다. 1차식. 얘들아 1차식 합성 구조는 그냥 치원하면 이거 루트 t 적분해봐. 그럼 루트 t는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t의 2분의 1제곱 적분하면 이거 나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몇 분의 1은 한번 곱해야 되지 않을까? 5분의 1은 한번 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적분하면 3분의 2에 5x-6에 2분의 3승에 5분의 1 곱한 게 되기는 합니다. 그냥 치환 적분 굳이 안 해도. 그래서 1차식이 합성된 구조는 치환하고 합성한 다음에 역수 곱해주면 돼요. 속미분의 역수. 이거 알면 뭐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2차식 합성돼 있으면 답이 없어요. 치환 적분 해야 돼요. 이 논리는 몇 차식 합성돼 있을 때만? 1차식 합성돼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적분 논리야. 저 이딴 거 모르겠는데요? 님 뭐 한 거니? 이거 너무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가장 정석적인 풀이는 여기서 이제 5x 빼기 6을 몇 정도로? t 정도로 치환을 하자. 그럼 이제 5dx가 무슨 t가 된다? dt가 되니까 뭐 루트 t 치환 적분으로 예쁘게 표현이 될 거야. 이렇게 치환 적분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루트이지만 뭐 고수들은 저렇게 좀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끝. 바로 2번은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르게 풀 거예요. 얘기 한번 잘 들어볼래? 짠짠짠 나르지 말아도 나같이 그냥 세우는 빰빰빰 수투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한 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얘들아 우리 역함수라는 거는 누구 역할과 누구 역할이 바뀌는 것이다? x 역할과 y 역할이 바뀌는 거라 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쌤이 뭐 여기 좌표를 0,0이라 하고 여기 좌표를 이제 2,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이 정적분이 의미하는 공간은 여기죠. 여기야. 이걸 좀 국어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x가 몇부터 몇까지 변할 때? 0부터 2까지 변할 때 무슨 값들을 한없이 잘게 쪼개 더해봐라. y 값들을 한없이 잘게 쪼개 더해봐라. y 값을 더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적분의 의미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걸 만날 수가 있냐면 0부터 1까지 fx의 역함수를 gx를 할게요. 그럼 역함수 이런 걸 만나게 될 수도 있다. gx, dx
얘를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사실 변수가 x든 y든 t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이 똑같은 뜻이라서 얘를 잠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어주면 참 좋을까? x 역할과 y 역할이 바뀌는 게 역함수라 그랬잖아요, 그쵸? 잠깐만, 뭐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y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그때 무슨 값들을 한없이 잘게 쪼개 더해보려? x 값을 잘게 쪼개 더해보려. 네, 그럼 사실 이거이자 이거의 의미가 y 좌표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x 좌표들을 더해보려. 한없이 잘게 쪼개서. 그래서 이런 빨간 색깔 넓이가 되게 됩니다. 0부터 1까지 gx, dx가. 그래서 이제 얘가 0부터 1까지 gx, dx의 뜻이 된다. 저 빨간색이. 빨간맛. 오, 신기하네요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과로 2번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냐면요, fx가 lnx래요. 1,0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구조래요. 그러겠죠? 선생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요 0부터 1까지 gx도 적분하래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너는 누구니? 그럼 1부터 이스퍼넨셜까지 적분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제 이스퍼넨셜이 있을 거고, 그때 함수값은 아무래도 얼마일까요? 1이겠죠? 여기 이스퍼넨셜 나오면.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이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가 된다. 1부터 이스퍼넨셜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읽자 이제? 누가 몇부터 1까지 변할 때? y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역함수니까 x 역할, y 역할 바꿔서 얘를 y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무슨 좌표를 더해라? x 좌표를 한없이 잘게 쪼개 더하라고 이해를 해보자고. 그럼 얘들아 y 좌표가 0일 때 x 좌표부터 여기 축축축축 더해주면 하면 이 넓이 두 개 더한 게 민수야 그냥 이 무슨 사각형 넓이랑 똑같아질까요? 그치, 약간 또 사각형 넓이랑 똑같아져. 그럼 저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일까? 이스퍼넨셜이겠죠, 그쵸? 2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푸는 게 가장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정도까지 보면 역함수 적분 슬기롭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이팅. y는 그 정도. 얘들아 이제 새로운 주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저 뒤에 부분은 문제 어렵게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변별을 하려는 단원이 아니고 그냥 뭐 맛만 볼래? 이런 느낌의 단원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입체도형의 부피 쪽 좀만 볼게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입체도형의 부피 파트는. 알겠죠? 근데 뭐 이해는 좀 하셔야 된다. 문제는 많이 나와. 좀 쉽게 많이 나와.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 3점짜리. 그러니까 좀 쉬운 3점짜리로 많이 나와요, 입체도형 부피 파트는. 근데 4점으로 난다고 다 3점짜리로 나와. 3점짜리. 좀 별거 없게. 자,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이제 여기는 어떤 논리를 펼칠 거냐면 우리 부피가 뭘까? 부피. 얘들아 우리 넓이를 정적분으로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봐봐. 우리 여기 넓이를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여기까지 무수히 많은 이 선들의 합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 무수히 많은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면서 넓이가 된다. 약간 이렇게 넓이를 적분으로 이해해봤단 말이야. 야, 부피는 3차원이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봐봐. 예를 들어 이런 원기둥의 부피가 있어.
이런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해 너네? S에다가 그냥 뭐 곱해서 구해요? H 곱해서 구하자.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이 평면짜리 넓이 있잖아? 이 넓이를 무수히 많이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한없이 촘촘하게. 약간 솔레보이 들었네요? 이 원판을 한없이 잘게 쪼개서 계속 더한다 생각하면 요 S를 계속 막 더하면 부피가 되지 않을까. 이게 부피 구하기의 기본 아이디어거든요. 기본 아이디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 낯선 부피 구하는 알고리즘 정할게요. 일단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단면적을 접근할 거예요. 단면적이 뭐예요? 얘요. 단면을 잘랐을 때 나오는 넓이. 그러니까 넓이. 평면의 넓이를 접근할 거예요. 그게 일단 부피 구하는 거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야. 낯선 부피는 단면적을 접근할 거야. 넓이를 한없이 잘게 쪼개 더할 거야. 넓이를 이렇게. 일단 이게 가장 핵심 아이디어. 그냥 옆 페이지는 단면적을 접근해서 구할 것이다. 근데 이게 잘 보이면 그냥 문제집 다 주면 다 주는 대로 쓰면 돼. 근데 얘들아 이게 고난도가 같으면 우리가 직접 뭔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고난도 부피는 잘 안 나와. 근데 원리에는 좀 몇 문제가 있고 시너지에도 몇 문제가 있어.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출제율은 조금 낮아요. 근데 고난도 부피는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결국 단면적을 접근할 건데 그 단면적 접근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축을 잡으셔야 돼. 일단 축을 잡자. 보통 X축이라고 불러요. 그 축을. 그러면 그 이제 X 좌표에 대해 축과 수직인 단면적의 넓이를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뭐 인테그랄 sx 접근하면 된다. 구간 잘 잡아서. 뭐 이런 구조로 사실 부피 구하는 알고리즘이 좀 정해지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 보면서 한 번만 살짝 해볼게요. 알겠죠? 이게 뭔 소릴까? 결국 단면적을 더할 건데 구체적으로 단면적을 좀 어떻게 더하느냐 이 알고리즘을 따라가면 됩니다. 잘 한번 정리해보고 저희는 쓸 시간 좀 주고 필수예제 9번 가서 적용 한 번만 해볼게요. 루트 4x 빼기 이 선생님 슈가 뭔 얘기예요? 얘들아 필수예제 9번 한번 볼까? 필수예제 9번의 괄호 1번 볼게요. 얘가 어떤 그릇이 있대. 그럼 당연히 그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볼라? 뭘로? 선생님 뭐 그냥 뭐 이런 그릇을 한번 해볼게요. 직육면체 모양의 이런 그릇. 당연히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막 그린 거야 막. 그럼 봐봐. 근데 민수야 문제 잘 읽어보면 물의 높이가 x일 때, 그러니까 물의 높이가 이렇게 x면 그때 단면적, 그때 이 파란 색깔 단면적 넓이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대요. 얘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12루트 4x 더하기 9래.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들아 이 단면적을 한없이 잘게 쪼개 더할 건데 일단 축을 잡자. 저는 이런 느낌으로 축을 한번 잡아볼게요. 축을 잡으면 얘들아 축을 잡았어요. x축이라 생각하고 잡았어. 그럼 이 x좌표에 대해 여기가 x좌표인데 이 축과 수직인 이 단면적 넓이 주어져 있죠. 문제에서 이 단면적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를 시작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x는 0이란 시작으로 잡고 얘들아 결국 물의 높이가 결국 4cm까지 갈 거거든. 4cm까지.
결국 여기가 4cm까지 갈 건데 그러면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이 단면적 넓이를 한없이 촘촘히 더하면 부피가 나오지 않겠냐고. 그래서 0부터 4까지 이 단면적 넓이를 적분하자. 이게 부피다. 이걸 계산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한 뉘앙스다. 그러한 뉘앙스다. 그러하다. 또 별건 없죠. 생각보다. 대박이지. 필수제 9번의 괄호 2번 안 풀어도 돼요? 네, 공부용으로는 되게 좋은 문제인데 우리 지금 테스트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거 시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단 사각형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하고 3분의 1 하면 되는데 이거 정적분으로 그래서 뭐 궁금하면 해보시되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필수제 9번의 괄호 2번 유사하게 299번도 굳이 안 풀어도 될 듯? 증명하는 단원이라서 그러니까 이 증명하는 쪽이 문제화되는 지점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저희 뒤에 가서 필수의 10번 얘가 좀 중요해요. 필수의 10번의 별표 하나만 쳐놓자. 문제가 나오면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수능에서도 얘가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도. 얘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 네, 그럼 저기 이제 필수의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대요. 이제 입체라서 잘 보이게 축을 좀 기울였어요. 잘했죠? 어우 재밌다. 그랬을 때 얘들아 여기 함수가 뭐 있나 봐. 여기 이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뭐냐면 너네 저거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얘를 살짝 기울인 거야. 이렇게 있으면 살짝 기울여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알겠어? 화내지 마. 알겠지? 기울인 거야 그냥. 기울인 거야. 기울여서 함수를 그려봤어. 너 여기 더 생기긴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만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아니 선생님 슈발 뭐라고요? 선생님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만든대요. 씨발 저게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얘들아 어쨌거나 여기 이 x축과 수직이면 살짝 이렇게 x축과 수직인 단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약간 3차원 단면으로 잘라볼게요.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면 봐봐. 여기 단면이 무조건 이렇게 무슨 원이 나오는데요? 반원이 나오는데요. 이거 알겠어요? 못 자르면 반원이 화내지 마 씨발. 그리고 부피 구하래. 부피 어떻게 구해? 부피 어떻게 구하냐면 축을 잡아. 축을 잡자 찍찍찍 하고 축을 잡아. 보통 x축이에요. 그냥 x축이야. 축 x축이야. 그러면 얘는 그 x축과 무슨 직인 단면 넓이를 표현하면 돼요? 수직. 근데 그게 얘잖아. 얘가 단면적이라고. 그냥 얘가 단면이라고. 이 반원이 무슨 면이라고? 수직인? 단면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x 좌표가 뭐 나름 있겠죠? 뭐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우 학생 여기 값은 얘가 잘 생각해봐. 여기 x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함수값은 그냥 함수에다 대입하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나오지 않을까? 요만큼이? 그치? 민채야? 요만큼이 얼마일 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함수값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야. 얘를 그냥 이건 개 쉽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렵니? 구라치지 마. 이건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x좌표가 있으면 함수값 이거잖아. 얘를 기울인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여기 x좌표가 있으면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야. 오케이.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면 얘들아 이 단면적인 반원 넓이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단면적 넓이 표현할 수 있어. 왜? 반원의 지름을 알면 반원의 넓이 표현할 수 있잖아.
그쵸? 좋은 일이다. 네, 그러면 넓이 표현 어떻게 합니까? 이 단면적의 넓이는 일단 얘 반지름이 2분의 1을 해야 되니까 반지름을 제곱하고 파이를 붙이되 반원이니까 몇 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좀 해주긴 해야겠다. 그렇죠? 그럼 이거 천천히 계산을 음미해주면 얼마냐? 저 내 제곱 나오냐? 아씨 해야 되네. 저런 4분의 오, 와우, 안가. 오, 오케이. 얘가 이제 단면적이야. 대박이지. 단면적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적을 무슨 분하면 적분하면 넓이가 나온다. 오케이. 단면적을 표현했으면 이 단면적을 적분할 건데 연우가 아무래도 여기 0부터 몇 가지 적분해야 되지 않을까? 1까지. 아 이거 적분하면 돼요 그냥. 이거 8분의 파이는 상수로 뺍시다. 밖으로. 그냥 이거 단면적 넓이만 잘 구하면 부피 구하는 건 1도 아니에요. 문제에서 써져 있는 표현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얘들 어차피 부피 구하라며. 부피 구할 거면 축 설정하세요. 축은 x축 잡으면 돼요. 그럼 축과 수직인 단면적만 표현해. 어떻게든 x에 대해서 x에 대한 함수로. 그러면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서 그거 적분 때리면 부피 무조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주제다. 이거 졸라 안 하다는 거 아니까 내가 이거 정리해보고 밑에 300번 풀어보기 시킬 거예요. 300번 풀어봅시다. 정리 머릿속 해보고 스타트 스타트 즐겁게 살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2sinx잖아. 그럼 이 단면적 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이 두 개 곱해주면 단면적 넓이가 나오거든요. 얘네 두 개 곱하면 4sinx가 단면적이다. 0부터 파이까지 4sinx만 적분하면 돼. 그래서 단면적 넓이 적분하기. 맞아. 자, 얘들아 0부터 파이까지 4sinx 적분하면 돼요. 그럼 이제 sinx 칸수 논리 좀 생각하면 이제 한 칸이 4잖아요 4sinx는. 그럼 두 칸 나오니까 뭐 8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면 슬기로운 풀이를 할 수가 있다. 한 장 넘겨서 이제 291조. 얘들아 이게 어려워요. 이 주제가 좀 어려워. 얘가 좀 어려운데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얘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축을 직접 놔야 돼요. 얘가 이제 제가 말했던 고난도 부피. 축을 네가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x축을 놓는다 생각해. 그 다음에 x 좌표에 따른 단면적 넓이를 표현해야 돼. 그걸 적분해야 돼. 자, 해봅시다. 재밌겠다. 할 생각 없죠?
그러면요 문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이 있어요. 오 반가워. 원기둥. 뭔 컨셉이지 이거는 도대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봤어요. 오 선생님. 그런 다음에 오 야 꽉 하고 잘라서 이 초록초록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일 것 같아요. 와 역겹다 그쵸? 저런 건 무슨 도형이라고 부를까?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집. 무슨 소리지? 자 아무튼 이렇게 탕하고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적분하는 축을 잡아야 되는데 잘 한번 해보자 얘들아. 봐봐. 쌤이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x축을 한 번만 도입해 볼게요. x축을 한번 도입하고 쌤이 그럼 여기를 y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x축과 수직인 쪽을. 이러면 봐봐. 우리는 축에 무슨직인 단면적 넓이를 표현해야 돼요. 수직인 단면적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얘를 아무래도 여기 기준으로 이쪽이랑 이쪽은 무슨 층이지 않을까? 대칭일 거라서 저는 여기만 적분하고 2배 칠게요. 그냥 요만큼만 계산하고 2배 칠게. 알겠죠? 얘들아 그러면 축을 이렇게 잡는 순간 축과 수직인 단면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들아 우리가 정적분해야 되는 단면적은 이런 무슨 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직각삼각형. 그러면 쌤이 말했듯이 이곳을 0,0이라는 원점으로 잡을 거고 이 친구 반지름이 얼마기 때문에 2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볼 건데 얘들아 그러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래? 이렇게 제가 축 돌려놔서 되게 헷갈리는데 쌤이 얘를 정상화시켜 볼게요. 정상화시키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밑면에 있는 원이. 그럼 여기가 0인 지점 여기 있고 여기 마지막에 2인 지점이 여기 있는 느낌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쌤이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 민치야 이거 원방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일까요? 4겠죠. 얘들아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어딘가에 x좌표가 있어. 그럼 그때 y좌표는 x가 x면 y좌표는 x 넘겨주면 4x제곱이고 루트 취하면 루트 4-x제곱이거든요.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요? 봐봐. 여긴 0인 지점이고 여긴 2인 지점이잖아? 우리 이런 부피 표현하려면 x좌표일 때 단면적 넓이가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 어딘가에 x좌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그때 단면적도 이렇게 나름 무슨 각삼각형으로 있을 거야? 직각삼각형으로 있을 거고 이 단면적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봐봐 요만큼 길이 생각해볼까? 여기 좌표가 x잖아? 그러면 그때 얘들아 요 길이는 x좌표에서의 y좌표거든요? x값의 사이 y좌표? 여기가 x축 y축이니까 따라서 요만큼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된다. 평면에서 생각을 하면 요게 x좌표에서 x인 거고 그럼 요 파란 색깔 길이는 y좌표 길이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y좌표 길이가 루트 몇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 여기가 루트 4-x제곱이 된다. 요만큼 길이는 원에서의 y좌표예요. 원방의 y좌표예요. 원방의 y좌표. 근데 얘가 또 좀 괜찮은 게 각도가 몇십 도로 나와 있냐면 문제에서 여기가 60도래요. 그러면 30도 대 60도는 몇 대 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 곱하기 4-x제곱과 똑같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여기 세로 길이도 표현이 된다. 선생님 그럼 이 단면적 넓이는요, 이 단면적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이걸 루트 3에다가 4-x제곱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단면적 넓이가 된다. 그쵸? 훌륭하다. 그럼 문제 끝낼게요. 선생님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저는 0부터 2까지만 단면적 적분할 거예요.
단면적. 근데 그런 게 몇 개 생길 거예요? 좌우에 총합해서 2개 생기겠죠? 이제 이쪽 부피 구했으면 반대쪽 부피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열심히 씩씩하게 계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접근은 쉽죠? 이차 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축 설정해서 요거 길이 표현하는 게 좀 많이 안 해본 느낌이라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있잖아. 오늘 뭐 속도 넓이 쪽은 잠깐 놔두자. 얘들아 302번 한번 풀어볼까? 302번 하자. 어려워요? 시작. 이건 그냥 기본 체급 자체가 이렇게 빡세요. 축 잘 잡아봐. 하고 나랑 풀자. 시작. 뭔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다. 축을 주체적으로 한번 잡아봐야 한다. 아우 큰일 날래. 나비.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얘들아, 이거를 뒤틀려놨어요. 아니 근데 뭐 똑같죠? 뭐 할 건 똑같은데 그래서 얘도 이제 축을 좀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반지름 4고 높이도 4인가 봐요. 네, 그럼 얘도 축 설정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길 원점으로 잡고 쌤이 요만큼을 X축, 요만큼을 Y축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쌤의 전략은 뭐냐면 그럼 여기가 이제 0,0이고 여기가 이제 x좌표가 4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두 배에 0부터 4까지 단면적을 접근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 단면적은 뭘 거냐면 단면적은 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이런 무슨 각삼각형일까? 오, 직각삼각형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직각삼각형 단면적이 생길 텐데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딘가에 단면적으로 자르면 이런 직각삼각형 단면적이 생길 텐데 아무래도 여기가 몇 15도지 않을까요?
45도겠죠? 그렇죠? 여기 45도, 90도, 45도, 90도, 45도. 그럼 이제 여기가 45도니까 이 단면적을 좀 떼어서 표현해주면 여기 45도, 45도인데 내가 요만큼 길이가 이 원의 방정식에서의 무슨 좌표랑 똑같을 것이다? y좌표랑 똑같을 것이다. 약간 원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써지냐면 원방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 써질 거잖아요. 그럼 y좌표는 루트 16-x제곱으로 써지지 않겠느냐? y좌표는. 그렇지? 따라서 여기도 뭐 똑같으니까 단면적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하면 여기가 16-x제곱 이 정도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2랑 2분의 1 팡하고 지워주면 얘만 잘 적분해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와우, 와우, 와우. x축, y축 여기가 이제 하나의 원의 방정식이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원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16.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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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단 하나의 주제만에 남겨놓고 있어요, 이 적분. 속도와 가속도 연계 주제인데 사실 그냥 집에서 풀으라고 하고 싶기도 하지만 뭔가 그건 좀 인류애적으로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저희 딱 다음 주에 남은 책도 마무리합시다. 딱 하나 남은 거니까. 그쵸? 수고들 많으셨어요. 네, 그래도 길고 긴 대장정의 1회독이 얼추 끝나간다. 근데 뭐 1회독 한다고 되는 학문이 아니야 절대.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끝나자마자 앞에서부터 오답 정리 시키면서 한 번 더 다지고 제가 좀 추가 자료도 좀 준비해 올게요. 알겠죠? 근데 제 목표는 시너지에 있는 문제들 정도 안 보고도 당연하게 풀기 되면 꽤 괜찮은 성취도야. 그 정도면. 시너지에 있는 모든 문제들. 시너지를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목표는 그러하지. 마지막 끌어치기. 그래서 일단